우리 모두가 예상한 대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7대1로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그리고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벌써 몇 번이 바뀌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럼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판단 좀 분석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 그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위에 기각, 인용, 각하죠. 기각이 5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다수가 기각이 돼서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각과는 완전히 반대인 거죠. 인용입니다. 인용.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관 1명. 그리고요. 각하가 2명입니다. 아예 이건 지금 판단 대상이 아니에요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기각, 인용, 각하.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나왔어요, 지금요.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 나누는데, 그리고요. 많이 보셨죠? 헌법재판관 8명을 약간 성향으로 좀 분류 좀 하는데, 일단 기각으로 판단한 5명의 재판관을 보면은 3분이 진보 성향으로 통하고요. 2분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보통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인용 판단을 한 헌법재판관 1명, 정계선 재판관인데요. 진보 성향으로 보이죠. 그리고 각하 2명인데요. 모두 보수로 통합니다.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좀 되고 있어요. 자, 그럼요. 오늘 이 기각 결정을 하면서 이 기각 판단한 헌법재판관들이 좀 설명을 좀 했거든요. 본인들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그 목소리 좀 들어보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헌법재판관 다수의 의견은 여러 가지 상황을 쭉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까지 단계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각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3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복귀왕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정빈 변호사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근식 전 실장님과 복귀왕 의원님께 오늘 헌법재판소의 요 판단, 기각이에요, 기각. 요거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좀 짧게 한번 1분씩만 제가 시간을 좀 들어볼 테니까 좀 평가 좀 해주시죠. 우선 김근식 전 실장께서는 오늘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그 중앙지검장하고 감사원장 기각 내렸을 때 8대 0으로 나왔잖아요. 또 만장일치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한덕수 총리 대행도
저는 8대 5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기각 8대 0으로 그렇죠, 전망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이었기 때문에 8대 0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이렇게 숫자가 나뉘어서 결과가 나와서 아 정말 이게 대통령 탄핵을 놓고도 이게 만장일치가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각과 인용이라는 정도의 두 가지의 본안 심사가 아니라 각하가 2명 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하. 예, 왜냐하면 본안에 대해서 그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쟁점들이 있잖아요. 그 쟁점에 대한 판단을 놓고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갈릴 수는 있는데 각하라는 것은 그 본안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절차상 이건 문제가 있으니 하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아마 많이 이해하신 분도 그렇죠. 있지만 여전히 이게 법률 용어라서 이게 혼동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각이라는 건 탄핵 소추가 국회에 통과해서 왔어요. 헌법재판소. 근데 왔으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럼 그 소추한 내용 국회에서 갖고 온 내용을 한번 따져봅시다라는 하면서 판단한 게 이제 기각이거든요. 예. 근데 각하는 그 소추돼서 헌법재판소까지 오는 과정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라고 해서 이거는 내용을 볼 게 아니라 과정이 맞습니다. 이상합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각하 2명의 이제 보수 성향의 두 분이 예. 이제 의견을 냈는데 이걸 만약에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큰 지금 쟁점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각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많이 씁니다. 각하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걸로. 이번 2명이 각하가 됐기 때문에 아 기본적으로 2명은 각하할 수 있겠다라는 또 저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를 들어서 예. 보수 성향의 두 분은 혹시나 또 각하 의견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진통이 길어져서 이게 지금 탄핵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추측에 일단을 한번 해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오늘 사실은 헌재 결정에 대해서만 아쉬움도 표현하고 막 그랬어요. 복경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한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예. 탄핵을 인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한덕수 탄핵 총리를 지금 말씀 탄핵 인용은 윤석열 대통령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기 어. 위한 사전 조치로서 그런 판단들을 헌재에서 내린 것 아닌가라는 추측들을 많이 했었고 예. 대략 그 추측이 맞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전에 이제 각하 2명 국민의힘 쪽에서 그동안 뭐 절차적 문제를 들어서 예.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때도 그 3분의 2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라는 반대 예. 논리가 가장 컸었는데 예. 결국은 그것이 소수 의견이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그 부분을 좀 인정한 그렇습니다. 셈이죠. 결국 헌재 판례로서 예.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가 아닌 다른 분들은 제적 과반이면 된다라는 것들이 확인됐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위헌 위법 하나 이 부분이 이제 더 많은 숫자를 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파면이 마땅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 네 분은 위헌 위법 하나 파면까지 이를 정도의 중대함은 아니다라는 예. 판단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한 분이 기각의 의견이면서 그 위헌 그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좀 특이한 예. 성향을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위헌 위법하다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서 앞으로 최상목 그 이제 경제부총리를 탄핵한다라고 했을 때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의 그 마은혁 재판관 그 임명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죠. 미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제 대행을 벗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행위 자체가 갖는 위헌성, 위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인용 재판과는 크게 연결돼 있지 않은 듯하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의 가능성을 더 높인 선고 아니었는가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판단해 주셨군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헌재 결정이 복잡하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이 5명, 각하가 2, 인용이 1명. 그러나 다수가 기각이니까 기각으로 최종 결정은 났지만 나눴거든요. 특히 헌법재판관 2명은 완전히 대치되는 판단을 내놨거든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야 합니다. 들어보셨죠? 결론도 다르고요. 결론에 이르는 그 설명도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판단했어요. 자, 그럼요. 조금 더 깊숙하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아까는요, 기각 5, 인용 1명, 각하 2 이렇게 세 그룹 정도로 달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요, 4갈래로 나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각하 2, 인용 1명은 맞아요. 근데 기각 안에서도요, 기각 5명 중에서도요, 4명과 1명이 달라요, 지금. 지금 보면 유일하게 4명 중 여기 보면은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방 임명 안 한 거, 거부한 거, 이거 위헌 위법 아닙니다. 근데 기각을 결정했어도 다른 4명은 재판관 임명 거부한 거 위헌 위법이지만 파면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김복형 재판관은 그거 위헌 위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파면이 아니겠죠. 반면에 정계선 재판관은 임명 안 한 거요, 이거 다 문제고요. 그리고 이거 파면에 이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다르게 판단한 거죠. 4갈래로 나눠졌어요. 기각도 2갈래로 나눠지고요. 서정민 변호사, 이렇게 의견이 갈린 헌재 선고 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수의 그런 판결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구체적인 사안마다 의견이 갈리는 경우들은 무척 많긴 합니다. 오히려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사건들이 더 적지 않나 싶긴 한데, 다만 이제 이 정도 무게감이 있는 특히 이제 탄핵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의견이 갈릴 수 있나라는 점은 마찬가지로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탄핵 그 심판 나온 거, 탄핵 선고 나온 거 보면은 뭐 8대0 만장일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4대4 딱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 사실 뭐 이번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예상을 했을 때 일단 전원 일치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나, 혹은 의견이 갈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2가지, 그러니까 인용이냐 기각이냐 여기서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결론은 뭐 각하 의견도 있고 또 기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각의 이유에 대해서도 또 다릅니다, 의견이 또. 갈리는 상황이라서 이 사안만큼은 조금 다른 사안들과 비교했을 때 재판관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었다, 혹은 불일치했다라는 점이 조금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서영민 변호사, 그리고요, 특히 영상에서도 확인했지만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재판관들의 의견이 분명히 갈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그 사실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일단 언제까지 그러면은 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들을 임명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이든 혹은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든 이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또 절차적인 흠결이 존재하는지 여부들을 따져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을 보니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의 그 재판관 선출도 사실 지연이 상당히 됐었고 여야 대립도 극심했었다. 또 이 재판관들에 대한 선출안이 가결되고 나서 이제 한 총리가 탄핵된 게 하루 차이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이 상당한 기간을 도과해서 불임명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뭐 당장 임명하라는 그런 법이 있는 거, 약간 이런 설명인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따져본 것이고, 이제 반대로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국정 혼란 상황, 그 상황들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재판관들의 임명에 대해서 애초에 거부를 하면서 이 수습을 더욱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은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뿐만 아니라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그런 위반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갈렸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이렇게 다르게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다수는
다수는 이제 기각이란 결정을 했고 다수 그중에서 4명은 일치된 견해를 나타냈거든요. 그러나 나머지 다른 4명은 소수 의견이 됐는데 각각 다른 판단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기각 중에서도 의견이 나눴다. 그리고 인용 결정이 한 명이 나왔다. 이거잖아요. 근데 아까 전해드렸죠. 각하.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했어요. 탄핵 소추안이. 그리고 헌재를 왔는데 그 오는 과정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라고 판단한 헌법재판관이 2명이 나온 겁니다. 오늘 그중에 한 명이 이제 대표로서 왜 그런 판단한지 설명을 좀 내놨거든요. 들어보시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종족수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이나 직무의 수행은 해당 지위에 근거한 것이어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2명의 헌법재판관은 이거 과반, 구체 숫자만 하면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151명 그 이상 돼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200명,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물론 소수 의견이 됐죠. 자, 이 판단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도 좀 오늘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결 종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입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고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겨준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족 의결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제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또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김근식 전 시장님. 각하 의견 2명. 그 내용은 탄핵소추. 그러니까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때는 151석이 아니라 200명이 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판단을 2명, 소수 의견이었어요. 물론 다수는 아니었지만. 각하 의견 2명 나오고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실제로 탄핵 절차에 대한 흠결이나 문제 제기가 일정 정도 먹힌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물론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전체 8명의 재판관 중에서 2명이니까 6명은 그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렇지만 의결 정족수를 놓고 사상 초유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쟁적인 사안이었고요. 비슷하게 이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연결해 보면 일단 국회에서 소추해서 탄핵 소추했던 내용 중에서 내란죄라는 것을 뺐기 때문에 이른바 형사재판상에서 검찰이 공소한 내용 중에 공소의 동일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제 흠결이 일단 문제제기가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증인 신문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문영배 권한대행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증거의 채택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걸 채택했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제 문제제기가 몇 개 지금 진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서 행여라도 저 2분이 지금 있습니다만 행여라도 그 2분 중에 1명만 더 추가해서 3명만 각하를 의견을 내버리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그냥 각하로 끝나버립니다. 사실. 그렇게 되네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기각 인용 각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각하 의견을 냈던 분들의 어떤 절차적 문제 제기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이 되고 또 지금 보수 성향의 우리 재판관이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도 단호하게 지금 이게 완전히 전부 기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또 1명 추가하게 되면 저는 지금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탄핵에 대한 판단이 만장일치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만 지금 헌재가 저렇게 내부가 복잡한 구도로 한다면 6대2냐 5대3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오늘 걸 보면 그런 거 살짝 보이는 것 개인적인 같습니까? 추측으로는. 그래서 6대2나 5대3은 완전히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6대2면 대통령이 파면되는 거지만 5대4이면 직무에 복귀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도 굉장히 지금 고민의 고민, 숙고의 숙고, 그리고 또 토론의 토론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복귀왕 의원님, 그러니까 각하가 2명의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각 이제 1명은 사실은 이건 위헌도 아니다.
아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예 뭐 파면까 잃을 것도 없다. 기각주 의견 중에 또 그렇게 다. 그럼 3명이 강한 어떤 얘기를 하면서 기각, 그리고 2명 각각.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어느 특정하게 이러이러한 법률적 근거, 이러이러한 헌법적 근거를 볼 때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본인이 알고 있는 전체 그 헌법 체계 또 법 지식을 다 통과해 봤을 때 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라는 어찌 보면 객관적이라기보단 주관적 판단도 상당히 들어가 있어 보여요. 아까 설명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뭐 이런 표현도 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이 이 시대의 상식적인가, 어떤 것이 이 시대 국민들의 생각에 부합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예. 뭐 갈라진 거를 보면 각하를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 부분 주장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근거도 있어 보여요. 각하를 주장할 만한. 하지만 그것이 소수 의견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2번 다시 이런 그 논쟁을 할 필요는 없어졌겠다라는 다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의결 정족수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된 걸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쓸데없는 논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동시에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이 김복형 재판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즉시라는 개념이 어디까지냐. 이것이 날짜냐 시간이냐 이런 거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홍역을 치르고 지금도 홍역을 치르는 과정인데 즉시라는 것이 어디까지의 시간을 허용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복형 재판관도 지난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이게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의장 했을 때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위헌 판단을 같이 내려줬거든요. 전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헌은 위헌이나 시간에 대한 즉시가 아닌 지체 없이 이런 문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단 자체가 기각의 일반적인 기각 사유와 근본적으로 뭐 다르다. 그 위헌 위법이다라는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해석은 되지 않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개헌 포고문 이런 것들에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한 이런 그 근거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아무리 각하를 주장하셨던 분들도 다른 주장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의 의견을 8대 0이 아닌 뭐 6대 2라든지 혹은 그 결과를 뒤엎는다든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상이 좀 빗나간 것 같아요. 저렇게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별로 복잡하게 판단이 나왔어요. 사실은 뉴스와이드가 좀 소개해드리지만 다소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거든요.